공기업 NCS 필기시험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이 시험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확도만이 아니라 시간 단축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보통 이것은 시험 직전 1, 2주, 시험 전 1, 2주 이때 이제 풀어보시는 건데요. 복모는 주의하실 게 있죠. 복모는 절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공기업 NCS 필기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볼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NCS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해보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해커스에서 지금 공기업 필기 전문 강사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기업 말고도 대기업의 인적성 필기 시험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기업 NCS 필기시험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보통 뭐부터 하시나요? NCS 준비하려고 하면 아마 일단은 서점 가서 NCS 책 하나 사서 어떤 유형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그렇게 책을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은 어떤 유형을 출제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공부의 방향도 막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공부의 시작이 아니라 기업을 선정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업의 출제 유형별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의 기업을 타겟을 해두셔야만 준비 과정에 뭔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접근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업이 선정되셨으면 그 기업에 맞춰서 이제 유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업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달라요. 모듈형으로 내는 기업도 있고 필기형도 있고 필셋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이 무엇이고 필줄은 무엇이고 필수는 무엇인가? 이건 또 잠시 뒤에 두 번째 Q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내가 갈 기업이 주로 모듈형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NCS 과목은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런데 어떤 기업은 정말 10개 과목을 다 출제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은 3개만 내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한 6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도 달라요. 그럼 내가 정말 난 여기만 가려고 하는데 이 기업은 4개 과목만 출제하고 있다. 그럼 그 과목만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먼저 돼야만 공부의 범위도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요. 현재 나의 실력을 체크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독해 능력과 그리고 수리 기본기 때문에 중간에 막혀요. 독해 능력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가지고 그냥 한글 갖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로 문해력 뭐 이런 것이 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제가 주로 이제 과목 수리를 맡고 있는데 수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질문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질문이냐면요.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내용 뜻을 질문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뜻을 설명해드리면 그러면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풀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됐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부터 내가 얼만큼을 좀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능력치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수리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첫 상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수포자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싫어했었고요. 또는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후로는 뭐 이제 문과 쪽으로 가면서 고등학교 이후로는 뭐 수학을 거의 안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NCS 공부하실 때 수리를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웬만한 기업의 수리 과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보셨을 때 내가 이제 식은 세울 수 있는데 계산이 조금 잘 안 된다. 그럼 계산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응용 수리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보셨던 뭐 농도 문제, 속력 문제, 경우의 수, 확률, 원가, 정가 이런 방정식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방정식 풀이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보이면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는 시작 단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수리는 요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기본서, NCS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지 이런 시작점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요거예요. 방금 우리 잠깐 봤었는데 먼저 모듈형부터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은 NCS 공식 홈페이지의 과목별 워크북 자료 내용 기준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일명 정말 이론, 지식 기반형 문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NCS 정말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과목별로 워크북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수자용도 있고 학습자용도 있어요. 약간 이제 내용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전반적인 틀은 비슷한 편입니다. 암기 형태로 좀 대비가 가능한
이제 이론만 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좀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모듈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암기 과목형 문제라고 적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워크북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추가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대비가 필요한데요. 워크북 이외의 추가 유형이라고 해서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어휘, 어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은 애초부터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워크북의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쓰이지 않고 대부분은 응용수리라고 해서 아까 우리 기본기 다룰 때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방정식, 뭐 농도, 속력, 뭐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 원가, 정가, 나의 계산 문제, 뭐 일률 문제 이런 것들 출제가 되는 것을 수리의 대표 모듈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요. 뒤에 가면 이제 필세형에서는 좀 상황 판단형,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모듈형의 유형에서는 참, 거짓, 명제 문제. 이게 일부 이제 이론 이외 추가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요령껏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로 시간 오래 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보 능력도 최근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단순한 가벼운 이론만이 아니라 커말 관련된 이론. 좀 최근에는 코딩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서 이 부분도 따로 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셋형으로 좀 가볼까요? PSAT라고 해서 공무원 쪽에 있는 시험의 문제 유형입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형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런 초반에는 정말 피셋 문제, 기출 문제랑 정말 똑같이 복붙해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피셋형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서. 최근에는 그렇진 않죠. 유형만 유사할 뿐 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피셋형은요. 의수문자 이렇게 4가지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6개, 10개 중에서 의수문자 이외에 직조, 자대, 정기라는 6개 과목이 추가로 더 있는데 6개는 피셋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론 기반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피셋형은 없어요. 문제에서 어떤 시험에서 이 기업은 피셋형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 과목에 뭐 정보 능력, 뭐 기술 능력, 뭐 직업 윤리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 과목은 모듈형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6개 영역에 뭐가 있냐면 이 모듈형에 추가적으로 응용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용 모듈은 이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질문 나오고 바로 거기다 이제 답 A, B, C, D 중 정리 정답이 무엇이다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나오고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제시문으로 제시합니다. 제시문으로. 조금 더 뭔가 정보량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응용 모듈인 거죠. 정보량이 좀 많아진 경우. 그렇지만 전체 이론에서 벗어나진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 피듀령으로 가볼까요? 자, 피듀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만들어진 말이에요. 정말로 모듈과 피셋의 합성어로 이제 예상이 좀 되죠. 그렇죠? 모듈형과 피셋형이 모두 출제가 되는지 시험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기업의 전반적인 추세는 피듀령으로 많이 가고 있는 편이에요. 모듈형만 냈던 기업도 피셋형을 이제 가미시키고요. 그리고 피셋형만 내는 기업은 이제 모듈형을 가미시키고 해서 피듀령 쪽으로 좀 절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피듀령의 요 2번째 내용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피듀령의 피셋 문제 유형은 피셋형만 출제를 하는 기업의 피셋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석이나 계산이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피셋 문제만 내는 기업이 조금 더 복잡하고 계산이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피듀령에 대한 그 피셋 문제는 여기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해석이 편하고 계산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피듀령으로 내는 기업의 그 피셋 문제 유형에서 사용되는 제시문이나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은 회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준비하실 때 시험 직전에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이나 뭐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시는 거, 회사 관련 정보를 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뭐 제시문이나 그 도표를 해석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좀 뭘까?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 준비할 때 독학으로 해도 될까? 인강을 꼭 봐야 될까? 학원을 가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스텝 1, 2, 3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인강이나 학원을 한번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강의를 통해서 최근 NCS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는 거 혼자서는 이거 파악이 어렵거든요. 강의에서 이런 용들을 한번 최근 트렌드가 무엇이다, 어떤 유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요. 단순하게 이제 농도 문제를 풀고 있고 상황 판단 문제를 풀고 있을 때에도 그냥 하나하나 다 이거 그냥 정석풀이로 갖고 이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약간 요령껏 시간 단축의 방법을 가지고 정확도 높이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확도만이 아니라 시간 단축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축하는 방법들이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위해서는 한 번째 강의를 또 유튜브 영상도 좋고요. 참고하실 것이 좋은데 제가 유튜브를 두 번째 스텝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은 약간 좀 함축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전체적인 이론을 다 다루기보다는 일부 조금 스킬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만 담아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석 풀이가 메인에 있고 추가적으로 요령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난 요령만 해버리면 요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풀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전체 강의에서 총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해보고 이론도 알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요령들을 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방법까지 가볼 수 있겠구나 이게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소원 수리함 제가 이름이 소원이고 과목이 수리죠. 소원 수리함 영상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짧게 그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참고하면서 반복적으로 풀이 방법을 훈련하고 익숙함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 통해서 다양한 풀이 정보를 공유한다. 이것도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풀었고 방법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저 방법이 또 이 방법이 요령이 좋은 것만 아닐 수 있거든요. 나한테는 안 맞으면 이 방법 중에서 내가 맞는 것을 한번 선택도 해보시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이렇게 영상 참고나 스터디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자, 그 다음은 개인 공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어쨌든 계속 누구랑 같이만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훈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모의고사도 풀이해 보셔야 시험 문제 형태로 보시는 거고 시간 관리나 오답 분석을 철저히 한다라고 돼 있죠. 오답 분석, 각 문제마다 틀린 이유, 근거를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이것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적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뭐 20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6개 틀렸어요. 점수가 몇 점이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6개 틀린 각각의 실제적인 오답의 위치를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오답 분석을 해보셔야만 나의 정말 장점과 단점, 잘못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공부 순서는요. 그리고 이 책 다 봤는데 그 다음 책은 뭘 보는 게 좋을지 책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얘기도 아주 많이 해주시는데 NCS 통합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이론과 그리고 과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교과서 같은 그런 교재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플러스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돼 있죠. 모듈형.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은 모듈형에 특화된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2번.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내가 갈 기업은 모듈형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필두형, 피셋형이다. 그럼 이거 빠지고 이거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듈형 대 응용 수리 교재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모듈형을 출제하는 기업은 응수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민경채 풀이는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모듈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 해석 내용 그리고 독해 내용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경채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좀 쉬운 문제들은 꼭 다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듈형일 땐 이 부분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5급 공채 필세 문제까지 난이도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영역별 심화 교재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모듈형 대비하실 땐 그때는 마지막은 이 부분으로 가보시면 돼요. 자, 1, 2, 3, 4, 5번 지금 적은 순서는요. 모듈형에 좀 특화된 기업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 그때예요. 봉투 모의고사는 전체 통합 봉투 모의고사, 모듈형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다 있을 거고 기업별로 뭐 서울교권 봉투 모의고사, 뭐 코레일 이런 식으로 다 기업별 봉모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고 내가 갈 기업은 주로 피셋형이다. 그럼 시작은 아래쪽 빠지고 여기가 시작이 돼야 되겠고 이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상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한 회독이 두세 번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의수문자에 대한 과목이 들어있죠. 이 안에 그죠? 언자상 안에 의수문자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이 이제 요령이 많이 우리 연습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의수문자 과목 중에 특정 그 과목이 자꾸 잘 안 풀린다. 난 이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심화 교재로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기 네 번째. 그리고 5급 공채는 제가 플러스로 적어두는 이유가 이게 5급 공채 난이도가 나오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전반적인 필세형 문제는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는 기업 일부, 한수원이나 또는 뭐 인국공이나 한전 정도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제가 5급 공채 문제도 최근 한 3, 4년계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가 이 정도 나오고 있구나. 이거 내가 봤던 5급 문제보다 조금 쉬운 것 같구나 라고 시험 문제가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단계보다 어렵게 나올 텐데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 나갔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봤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은 여기. 봉투 모의고사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보통 이것은 시험 직전 1, 2주
시험 전 1, 2주 요때 이제 풀어보시는 건데요. 복모는 주의하실 게 있죠. 복모는 절대로 학습용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는 각 기업별로, 유형별로 딱 그냥 정리가 된 정말 시험지처럼 나오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문항수에 대한 제한과 유형에 대한 제한이 딱 걸려있는 그런 자료예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우를 수 없는 거죠. 이것만 갖고 공부하시는 것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당장 합격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취업을 하고 싶고 달라진 나의 삶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내일을 위해서는 달라진 오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내일을 위해서는 달라진 오늘을 한번 잘 준비해 보시고 그런 준비에 오늘 이 강의가 좀 일조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